안녕하십니까, 이사모입니다. 오늘은 살균제 이야기입니다. 살균제를 생쥐에게 투여하자 생쥐가 죽었다고 합니다. 실험용 생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게 해로울까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 방역하기 위해서는 살균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뉴스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보게 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제 코로나 환자의 확진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물이라든지 의심되는 지역에 보면은 방역복을 입은 전문 방역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살포하면서 방역을 하거든요. 근데 저 살균제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뭐 쟤네가 AI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죽이고 사람에게는 뭐 무해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 살균제가 사람의 폐 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그래서 뉴스나 언론에서 보여지는 저렇게 대량 공기 중에 살포하는 그 화면을 조금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지속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히 뭐 이쪽 LA 같은 경우도 어느 건물에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역 작업을 마쳤다는데, 그 방역 작업 자체가 결국은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이게 또 하나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소독제 스프레이든 뭐 손 세정제 등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그 이사 가는 집 또는 집에 그 벌레라든지 뭐 나타날 때 이게 빵 터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용 매뉴얼을 보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고 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것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닦아내야죠. 그렇죠, 그 독한 거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살균 방역은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제대로 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LA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트렌드죠. 그렇죠? 이 방역의 전문 업소들도 생겨났더라고요. 코로나 방역의 전문 업소들 생겨나서 차량을 비롯해서 가정, 뭐 사무실, 사업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소독 방역하는 업체들도 생겨났는데, 지금 방역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저 살균제에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 소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히사모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도 다니면서 곳곳에 이제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비롯해서 뭐 마켓. 그럼 저는 한 번씩 다 그 소독제를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나와 있는 소독제의 거의 90% 정도는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저 제품, 예를 들어 퓨렐 병에 담겨져 있는 소독제를 저희가 딱 했을 때 이게 퓨렐 제품인지 아닌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10가지 중에 한 9가지는요 물을 탔거나 또는 섞었거나 아무튼 굉장히 의심스러운 소독제의 모습이 비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득보잡이거나, 요즘은 어느 곳에 가셔도 마스크와 세정제를 곳곳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미국 마켓이든 한국 마켓이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메탄올이 함유된 악성 독성의 세정제를 쓰느니 차라리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휴대용 여러분 그 조그만 통 휴대용 소독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공장소에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왜냐면 공공장소에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펌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펌프하는 와중에 또 여러분 또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휴대용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의 방역에 조심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사실. 그리고 득보잡 세정제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런 세정제 쓰실 바에는 손 씻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 휴대용 손 세정제는 어떤 것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전에 좀 있으셨는데, 사진 나오죠? 이 제품 좋습니다. 예,
코스코에서는 이게 굉장히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거여서 우리 라니맘 닷컴 사장님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이거를 좀 소량으로 좀 낱개로 좀 판매 좀 해달라고. 아마 적용이 돼서 그렇게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제품들,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보다 보충 설명 및 구체적인 안내는 연합뉴스에서 경희대학교 박은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연합뉴스 뉴스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아침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BDAC가 당장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뿌려지고 있는 소독 살균제에 이용되는 건 아니에요. EPA에 등록되어 있는 사카 아모늄 계열의 물질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EPA에서 승인한 473종의 물질들 중에서 사카 아모늄 계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카 아모늄 계열들의 독성 기작이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대기 중에다 지금 하는 보도상에 보면은 분무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분무하는 것이 되게 효과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오히려 유해한 작용을 나타낼 가능성만 오히려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무하는 장면은 좀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닦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염소계에 썼을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주신 다음에 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주 쓰면 살균 소독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적정 수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 부분의 사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뒤에 있는 설명서를 좀 많이 잘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